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유럽에도 지금 교체 처방 인터체인저블 관련해서 3상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으면서 목표가 상향이 되었습니다만, 전주 이제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수급이 조금 바뀌면서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달러의 어떤 강세와 시장이 또 약세가 또 되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주춤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계속된 어떤 이제 재료들을 내고 있는데 주가에 좀 반영을 안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요. 셀트리온이 휴미라 관련되는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2013년도에 램시마가 이 바이오시밀러의 최초로 유럽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진출할 때 어떤 분위기와 흡사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 지금 굉장히 헬스케어 중심으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새로운 어떤 컨텐츠 점프를 하기 위해서 램시마 SC,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미국 시장에 안정적인 부분으로서 캐파를 회복하느냐, 그리고 확보를 하느냐. 이 휴미라 같은 게 그냥 뭐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1등이거든요. 이게 매출 규모가 27조니까요. 여기서 한 몇 조 정도를 이제 끄집어내느냐. 그게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지금 뭐 1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사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여기에 덤빌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비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그냥 호락호락 내주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뭐 약가 인하라든지 해서 최대한 이제, 방어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이 시장 자체가 어마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바이오시밀러가 단순히 이제 퍼스트 무브로 특허를 하게 되면 에버글린전도 초기에는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까지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시차를 타임렉을 줬기 때문에 선도주자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캐파를 하게 되면 후발주자가 굉장히 매출이 차이가 나는 어떤 이런 구조였습니다만 2017년, 2018년 이후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오리지널 이제 바이오 약품 만드는 회사들도 시밀러 시장에 이 부분들을 이제 진입을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이 단순히 이제 퍼스트 무브의 어떤 전략 가지고만 이 생존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기사가 많이 되고 있고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던 이제 상호교환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저블리티, 요거는 이제 FDA도 지금 한 미국 시장에 한 2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만 3개 정도밖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으면 요것도 이제 임상을 해서 상호교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이걸 교체했을 때하고 이 뭐 대조군을 설정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 차이가 없던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인정되면 의사가 처방을 이제 오리지널로 해도 약국에서 약사가 이 대체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약이라고 하는 게 기존 환자들에게도 특히나 이제 항암이라든지 이 자가 면역 질환실을 계속 이제 처방을 하는 부분이죠. 어떤 기존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환자로 되는 어떤 환자, 이제 요런 어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신규 환자들이 이제 그 의사가 처방하는 부분의 어떤 캐파랑, 근데 기존에 이제 환자들이 처방받는 캐파가 훨씬 클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상호교환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호교환성을 이제 득을 하게 되면 시장 관련되는 부분 점유율 확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신규 환자들이 처방할 때도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브로 이제 유플라메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의 어떤 고농도 제형 형태로 최초로 이제 유럽에서는 허가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시장을 점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휴미라에 가까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까지 덕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이 부분에 지금 3상 시험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휴미라 시장의 바이오시밀러에 굉장히 경쟁이 격하지만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꼼꼼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점유율 확대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출시가 되었죠. 국내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7월 이후에 출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이 언제 승인이 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침에 요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언론지상에서 이 부분들이 좀 다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휴미라의 어떤 시장이 에브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70%까지 차지를 했던 부분이고 요즘에도 에브비 전체 물량 중에서 한 30% 이상을 계속 차지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가 향후에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상관해서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는 계속 이제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경쟁이 국내에서는 또 이제 경쟁 사죠. 바이오에피스와 이 경쟁을 벌이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고농도 제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예, 허가를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서 받았고, 그러니까 유플라이마가 세계 최초의 이제 고농도 제형이었고, 나머지 경쟁사들도 고농도 제형 관련되는 부분을 허가를 적하는데, 지금 이제 휴미라의 어떤 그 제품들 자체가 고농도 형태로 좀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준하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 2019년도에 이미 이제 저농도 관련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고농도로 해야 좀 더 이제 경쟁력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이 미국 출시 또 이제 계획을 삼성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좀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죠. 유럽은 먼저 출시되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FDA 허가 신청하고 지금 결과를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이와 별개로 이제 휴미러와 유플라이마의 상호 교환성 인정해서 FDA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유럽에도 이제 같이 동시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래나 저래나 셀트리온이 삼성보다는 좀 위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경쟁 구도를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 27조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22조 정도다. 여기서 한 20-30% 정도의 어떤 흐름이 해더라도 한 4조,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정 부분들을 얼마만큼 끄집어 내느냐. 요게 이제 지금 휴미라 시장에서 가장 내년, 내후년 한 2-3년 동안에 이걸 통해서 퀀텀 점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면 램시마 SC까지 얹어진다면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고성장이 가능한 어떤 이제 시점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차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21만 5천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9만 5천원대 20만원이 좀 깨졌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빠졌고 오늘 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자 21선을 그냥 쉽게 좀 내줘 버리면서 파라볼릭 자도 4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하락 추세고요. 21선이 이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수급에서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덱스 지표 자체는 그나마 그래도 이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락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한 7점
어제 기준으로 7.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1만 원대에 어떤 안착했을 때가 가장 어떤 이제 흐름이 강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20만 원 선이 다시 깨졌으니까 라운드 넘버 가격 20만 원대 회복대가 빨리 당면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회복이 빨리 이제 강력하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오장도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갭다운 하면서 지금 21선, 20만원대가 지금 저항대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어떤 분봉 차트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제, 18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연봉이 30분봉으로 강력하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4일 정도가 계속 눌러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사실은 좀 기대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60분봉으로 봐도 이 장 초반에 이제 연봉으로 나왔던 이 흐름들이 계속 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이제 이 가격들이죠. 이제 19만 원대는 이제 8월달 되기 전에 어떤 이제 8월 되면서 올렸던 부분에 어떤 이제 저항대를 넘어갔던 부분이니까 19만원대는 이제 지지 흐름이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20만원대 빨리 회복들이 언제쯤 나오느냐, 5장에도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체크하시면서 흐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